자,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있긴 해. 삼각비. 혹시 도현아 삼각비가 뭔지 말로 할 수 있어? 배운 지 진짜 최근인데요. 얼마 안 됐는데요. 혹시 뭐 기말고사 봄이 안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야? 맨 끝에 있을 것 같은데 책에. 하긴 했어요? 삼각비가 뭐예요? 기억이 기억이 안 나? 소연아 삼각비가 뭐야? 사인 응, 그거를 좀 풀어서 그 사인 코사인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비율 그렇지. 중요한 말이죠. 비율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중학교 때 얘기했던 그 부분을 조금 용어를 정리해 두면 삼각비라는 걸 배웠고 니네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뒤에는 이제 들어봤단 말이지. 그때 이 삼각비는 비율 맞는데 그 비율이 뭐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 근데 이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이웃한 두 변이 요거랑 요게 이웃해 있기도 하고 요게 이웃한 변이기도 하고 요거랑 요거가 이웃하기도 하죠. 그지? 그래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의 비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하고 뭐 B하고 C하고 꼭지점이 이렇게 이제 기호가 정해져 있다면 이제 여기를 A라고 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웃한 두 변 사이의 길이 비율이야. 그러면 그때 이 어떤 변과 어떤 변 이웃한 건지에 대한 게 각도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요 각 A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요 각 사인 A 그러면 어느 변과 어느 변 길이 비율인지 한번 서연이가 한번 얘기해. AC AC 길이하고 BC BC 길이 비율이죠. 또는 이걸 갖다가 빗변 길이하고 높이라는 개념으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렇죠? 코사인 A 그러면 이건 도현이가 얘기해 줄까요? 코사인 A는 어느 변과 어느 변 사이에 길이 비율이에요? 네, AC, CA, 하고 AB 길이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제 빗변 길이하고 밑변 길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A라고 하는 A 각도에서 탄젠트라고 하는 건 어떤 길이야? 어떤 길이야? 서연이가. A B분의 음, BC 그렇죠. AB 길이하고 BC 길이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제 밑변하고 높이 사이의 길이 비율. 그래서 뭐 사인은 S니까 소문자로 이렇게 해서 뭐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이렇게 C 이렇게 써가지고 썼었고, 탄젠트는 T니까 그 필기체로 T를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읽어서 쓰기로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맞는데 이때 이 높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일까? 알 수 있을까요? 높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기억을 잘해. 그렇지. 널 알고 있었으면 이 높이를 그냥 세워져 있다고 높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이 주어진 각의 맞은편 길이에 해당되는 걸 높이라고 읽는 거야. 맞은편이죠. 각의 맞은편. 이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예쁘게 꼭 서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주어진 각도, 그 각의 맞은편 길이를 높이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밑변 길이는 어떻게 약속을 하는 거냐면 요 각과 빗변이 아닌 요 각과 인접해 있는 변. 빗변 말고 빗변 아닌 빗변은 이제 어떻게 그려놔도 빗변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요 빗변 아닌 각과 인접한 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삼각형이 만약에 내가 이제 좀 이렇게 뒤집어서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테니까 여기 B라고 할게요. 한번 자유롭게 이 정의대로 이거 잘 생각하시고 대답을 하는 거야. sin A. 네, 5분의 3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연이 코사인 B. 그렇죠. 그렇게 읽어야 돼요. 탄젠트 A.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맞은편 길이와 인접한 변이라는 의미를 꼭 이해하시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해 주기 바람. 자, 그런데 이제 이 직각삼각형 중에 이 각도가 이제 조금 특수한 것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30도, 60도, 90도짜리 그 직각삼각형이나 아니면 45도, 45도, 90도짜리 직각이 등변 이런 거에서 이제 발생하는 각들인데 그걸 갖다 이제 특수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잘 배운 친구들은 좀 접근하기가 쉬워. 이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는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니네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특수한 각에 해당되는 걸 써주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한번 해볼 테니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봐봐. 이렇게 한번 칸을 나누고요. 여기다가 이제 사인 값, 특수한 각에 대한 이게 삼각비고 여기 각이 써진 거예요. 코사인에 대한 거, 탄젠트에 대한 거 한번 써봅시다. 여기 있는 건 이제 상수라서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기억한다는 의미를 좀 넘어서야 돼.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내가 말하는 걸 영어로 말해봐. 저기 한글로 이제 무슨 뜻인지 말해봐. 애플. 지금 이렇게 말했어, 그죠? 내가 애플 그랬더니 사과래. 이게 무슨 뭐 애플이 뭐였더라 하고 생각해서 짜내서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들으면 아는 거고. 반대로 사과는 애플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기억을 해. 그 정도로 기억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가지고도 다른 질문은 다 받아줘. 근데 사인 30도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니킥이야. 가. 오지 마. 그것 때문에 오지 마.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지 못한 채로 와서 어떤 질문을 하면 돼. 자, 그러면 한번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하나씩 한번 맡아서. 자, 그러면 사인 할 사람 누구? 나 사인 자신 있어. 가위바위보 해. 지면 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졌어. 해. 기억을 살려봐야 돼. 네, 이거 봐. 이거 지금 오늘 공부할 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럴 수도 있어. 사인 0도.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좀 여기 기억하기 쉬울걸? 사인은 이 빗변 길이하고 높이 관련한 거야. 근데 이 각도에 대해서 이 각이 0도면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빗변 길이는 있을 거고 높이는 제로야. 그러니까 빗변 길이분의 0. 그럼 얼마야? 0이죠. 사인 0은 0입니다.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45도 일부러 대답하기 쉬우라고 차례대로 불러준 거야. 나는 그냥 막 무작위로 걸려. 루트 2 60도 90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각이 90도라는 건 지금 섰어. 그럼 이 빗변 길이하고 이 높이가 같아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송서연이는 코사인 할래, 탄젠트 할래? 사인? 참고할 게 있어? 맨 늦게 한 사람이나 손해보네. 그럼 코사인 0도. 네, 코사인 0도가 1이라는 건 이게 0도가 되면 빗변 길이하고 밑변 길이랑 동일하게 되죠.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1로 시작하면 되고 그 다음 참고 자료가 있죠? 좋아요. 빨라.
90도가 되면 밑변 길이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탄젠트요. 0. 높이 관련한 부분은 높이가 제로인 건 0도일 때는 그죠? 3분의 루트 3. 네. 루트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 맞죠? 루트 3? 1이에요? 아, 그 다음에 40. 위치를 외웠어? 예전에 단어 시험을 봤더니 30개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못 외우겠나 봐. 죽어도. 그랬더니 단어는 못 외우고 첫 번째 단어가 무슨 뜻, 두 번째 써 있는 칸이 무슨 뜻, 이거를 외워온 거야. 그래서 그대로 번호 순서대로 하면 100점인데요. 순서 바꾸면 0점이에요. 자, 루트 3. 루트 3. 근데 이걸 개념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엄청 커. 밑변 길이는 아주 짧아. 이 길이는 거의 크고. 그러면 이 밑변 길이 분의 요 길이 비율인데 이 길이가 점점점 얼마에 가까워지면 0에 가까워진다 그랬지? 그럼 혹시 0에 가까운 수 분의 1 그러면 얼마인지 알아요? 이건 사실 안 배운 개념인데 뭐 그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 사실 없어요.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0에 가까운 수분의 얼마? 분수라는 게 분모에 있는 숫자랑 분자에 있는 숫자랑 상대적인 크기의 비라고. 그래서 100만 분의 1 그러면 큰 수야 작은 수야? 이거 굉장히 작은 수죠. 0에 가까워. 0.00000001. 그러니까 분모가 엄청 크고 분자에 비해서 얘가 엄청 크면 0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여기에 비해서 분모에 비해서 분자 숫자가 커 3분의 1억. 여기에 비해서 이게 상대적으로 엄청 큰 숫자면 점점 큰 숫자죠. 그러면 이게 거의 0에 가깝다니까 0.00000001 분의 1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죠. 근데 점점점 0에 가깝다면 계속 커지겠죠. 그런 걸 보통 무한대 뭐 이런 개념으로 들어본 적은 있지. 무한대. 그래서 이 값이 정해지지 않아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요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그래서 뭐 굳이 순서대로 외울 거면 2분의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야. 값이. 그 다음에 코사인은 반대로 뒤집어서 여기 있는 걸 이쪽 방향으로 읽어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0, 0은 0이고 루트 3분의 1 곱하기 또 루트 3 하면 얘 곱하기 루트 3 하면 얘. 그죠?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규칙도 볼 수 있지.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기억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는 내가 중간 떡 찍어서 얘기해도 대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딱 가리고 다 가려졌죠. 사인 30도요. 그렇게 대답하면 돼. 코사인 60도요. 탄젠트 30도요. 3분의 루트 3.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잘했습니다. 기본기 좋아. 그 정도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삼각비를 맨 처음에 직각삼각형에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의 비라는 개념으로 약속을 해놓고 나서 어떤 변과 어떤 변 길이 비율이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고 어차피 길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삼각형 크기가 커져도 작아져도 각도가 일정하다면 비율은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상수로 생긴단 말이야. 그때 그 중에 특정한 각도에 대해서는 이 값을 그냥 아예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생님 이거 못하고 외워요. 여기가 30도면 우리가 1대 루트 3대 2라고 배웠기 때문에 사인 30도 그러면 2분의 1이고 코사인 30도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고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고 이렇게 외우면 되죠. 좋아. 좋은데 그것도 중학교 때. 지금은 그냥 보면 그러니까 사인 30도라고 하는 말과 2분의 1이라는 말이 그냥 같은 말이야. 뭐 이렇게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F라고 사과를 그냥 동일하게. 근데 사실은 도현이가 F라고 사과를 동일시하기까지 사실은 기억이 안 날 줄 모르지만 엄마가 너 이렇게 일어나서 간신히 일어나서 앉았을 때부터 카드를 여기 사과 그림 있고 F 있고를 이걸 수십 번 반복해서 보여준 거야 사실. 그러니까 알지. 어떻게 알아? 니네가 단어 잘 안 외워주는 건 생소한 단어니까 안 외워주는 거. 그죠? 근데 그것도 자주 보면 외워지지. 단어 외울 땐 그래서 처음부터는 한 20개만 완벽하게 외우겠다 이런 생각 버리시라고. 한 번에 300개 외우라고. 그 100개 기억나고 200개 까먹겠죠. 걱정하지 말라고. 또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익숙하게 봐서 그냥 익히는 거지. 그래서 가끔
쉬는 시간에 단어 책 꺼내놓고 공부하는 사람 있으면 항상 내가 가서 간섭해. 네. 그래, 책 줘봐. 너랑 나랑 하나씩 불러주고 뜻 맞추기 내기하자. 해가지고 뭐 그런 친구도 있었어. 난 수학 가르치고 있지만 하도 영어 단어 안 외운다고 막 그러길래 그럼 나랑 너랑 약속을 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나랑 단어 시험 보자. 그 책 가지고. 나한테도 지면 진짜 게으른 거야. 난 모르니까 잘 공부도 안 하고 요즘 따로 안 하니까. 근데도 지는 놈 있으면 한 대씩 등짝 맞고. 영어는 게으르면 안 돼. 일단 게으르면 안 돼. 어휘가 대표죠. 뭐 문법이야 따지는 거지만 어휘는 그냥 게으름의 상징이야. 못 외우는 거는 못 외운다가 아니고 그냥 반복해서 안 본 것뿐이니까. 그렇다고 나중에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쌓여가야 되니까. 그래서 특히 어느 학교는 단어 시험을 학교에서 보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형은 보냐? 잘하는 거예요. 딴 학교들도 만약에 어휘 시험을 따로 별도로 안 보더라도 계속 공부하셔야 돼. 자, 그것도 다 외우는데 요거 몇 개 상수처럼 기억 못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건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그래서 직각삼각형 모양에서 어떤 특수한 각도에 대한 이 그 비율 요거 외워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게 이제 중학교 때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기억이 나죠. 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또 삼각 함수라고 B가 아니라 이제 함수 개념으로 배울 거야. 함수라는 건 별거 없어. 뭐가 변하면 따라서 변하는 거지. 여기서는 어떻게 함수를 이해할 수 있냐면 각도가 변하면 사인 값들이 변하죠. 각도가 변하면 코사인 값들이 변할 거고. 그러니까 함수 관계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은 딱 하나 뭐냐면 중학교 때는 0도부터 90도 사이의 각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거야. 사인 120도 얼마야? 코사인 150도는 잘 안 배웠지. 그러니까 0도부터 90도까지만 배웠지. 그럼 이제 우리 할 일이 뭐겠냐? 이제는 90도를 벗어난 그런 각도에 대해서도 다 처리를 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잘 돼 있어요, 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삼각 함수라는 개념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삼각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조금 용어 정리나 뭐까지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삼각 함수를 다루기 위한 이제 기초 부분을 먼저 할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0도부터 90도까지만 사이에서만 이제 삼각비를 정의하거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웠는데 이게 각도라는 게 사실 뭐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각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 각도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럼 이 일반각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평면을 이용할게 함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차피 각도라고 하는 자체가 그때 누군가가 정확히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때 각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각이 뭐예요? 각. 뭔지는 알아. 근데 말을 해보라면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각. 어렴풋하죠. 뭐 이렇게 써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각 30도예요.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각을 정의를 할 때는 어떤 반직선이 있어. 반직선이라는 건 이제 끝없이 가는 거예요. 어떤 반직선이 있고 또 다른 반직선이 있는 건데 어떤 하나의 반직선을 기준으로 어떤 만큼 이렇게 회전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한 반직선을 기준으로 다른 반직선이 어느 방향으로 회전한 양을 각이라고 해요. 회전한 양. 각의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이 회전한 그 양의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0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선 좀 쉽게 쓰려고 좌표 평면에 놓고 이렇게 기준선 하나 잡을게. x축을 그냥 기준선 잡아요. 그래서 이 기준선 되는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해요. 기준선. 그러니까 여기 이걸 기준으로 회전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시초선이라고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반직선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을 시켰어 이만큼. 회전을 시켰어. 그래서 반직선이 하나 더 생겼어. 이렇게 회전한 만큼. 요 반직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죠? 배운 적 없어요? 그럼 좋아. 일본의 수도 저기 한자어로 도쿄는 이제 영어니까. 그런 거는 또 안 들어봤어요? 넌 들어봤니? 동교. 근데 이 동경이 진짜 일본 수도가 아니고 움직인다는 뜻이야. 움직일 동. 운동할 때 운동. 경은 바늘. 그러니까 움직이는 바늘, 시계 바늘 같은 거야 일종의. 그래서 이렇게 기준선, 시초선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일정을 회전한 요 반직선을 앞으로 이제 동경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리고 요 회전할 때 약속을 하나 할 건데,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 플러스 각도라고 약속을 할 거고요. 요 시초선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를 마이너스 각도로 약속을 할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서양 놈들은 우리랑 달라. 우리는 시계 방향이 기준인데 얘네들 시계 반대 방향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쪽 방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이쪽은 음의 방향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돌아간 양이 있을 거라고. 뭐 요각을 내가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라고 하지 말고 세타라고 할게요. 요걸 앞으로 이제 많이 쓰는 기호라서 얘기할게요. 번데기처럼 생긴 거 세타, 그리스 문자에 그냥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초선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일정하게 회전한 양에 해당되는 그 반직선을 동경 이렇게 부를 거고,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어떤 회전한 양을 각도라고 부를 거예요. 각. 도라는 걸 안 붙일게요. 그냥 각.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시초선입니다. 동경이 하나 있어요. 요 크기가 30도랍니다. 자, 그러면 서연아,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는 몇 도야? 30도? 확실해? 아닐 순 없어? 그 얘기예요. 아닐 순 없어? 이거 30도야? 진짜로? 30도 회전하는 거 맞아? 30도 회전하는 거 맞니? 이거 시초선이에요. 이 동경이고. 여기 사이의 각도 크기가 30도예요. 그러면 이 동경은 30도인가요? 진짜로? 뻔한 걸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볼까 하는 거야. 그 얘기지. 이제 조금 생각을 넓히라고. 이게 시계 바늘은 도는 거야 계속. 하루에도 12번, 24번씩 도는 거야. 즉, 이 각도가 30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있어요? 있죠. 390도요. 한 바퀴를 돌고 여기서 멈춘 거야. 그럼 돌아간 양은 얼마겠어? 390도 맞죠? 한 바퀴가 360도 맞지, 그지? 390도일 수도 있어요. 750도일 수도 있어요. 두 바퀴 돌면 720도인데 거기서 30도를 더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750도를 나타낼 수도 있어. 또는 마이너스 330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이 방향으로 330도 돌아간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이 얘기입니다. 아까 약속을 기준선, 시초선을 가지고 회전한 방향에 따라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지지만 이 회전한 양을 나타내는 걸 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초선과의 각이 세타로 주어질 때 이 세타가 진짜로 딱 요것처럼 딱 30도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게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일반각을 나타낼 때는 이 일반각을 나타낼 때는 360도씩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여기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만큼 더 돌아갔어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요 그냥 30도라는 건 n이 제로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 만약에 390도라면 n이 1이 됐을 때 그때는 390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n이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330도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딱 이렇게 멈췄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각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결국 요렇게 표시할 수 있다. 요걸 일반각을 표시했다라고 일반각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건 앞으로 이제 중학교 때 0도부터 90도 사이에서만 약속했던 그 틀을 좀 깨고 이게 회전한 양을 기준으로 보면 이만큼이 동경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360도에 몇 바퀴를 돈 상태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거기에 10초선부터 실제 이루는 제일 작은 각을 나타내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각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각도를 나타낼 때도 어떤 크기를 조금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좌표 평면을 그렸으니까 여기가 이제 1사분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가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됐을 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위치가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2사분면일 수도 있고 3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걸 하나 약속을 한번 다시 더 해볼게요. 이건 쉬워요. 요걸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보라는 얘기일 뿐이야. 4분면의 각을 한번 1사분면에 있는 각. 그러니까 첫 번째 제1사분면의 각이라고 말을 하면 세타라고 하면 세타는 360도 갖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여기까지만 쓰면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지만 딱 여기까지 다시 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360도씩 돈 다음에 0도보다는 크고 360도씩 도는 거에서 플러스 90도 미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가 한 바퀴 두 바퀴 얘기니까 다시 제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 이렇게 쓴 것 뿐이야. 대신 일반각으로 쓰라니까 요게 붙어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럼 요걸 참고해서 한 명씩 한번 대답을 해봐봐. 제2사분면의 각을 또연이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360도 곱하기 얼마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얼마에 플러스 180도, 여기가 이제 180도예요. 또 그거보단 작으면 4분면은 이제 그 축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등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송소연이가 3, 4분면 각을 여기 동경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게 위치할 수 있는 각도. 그렇죠. 180도보다 커야 돼요. 근데 360도 곱하기 얼마에다가 270도 여기입니다. 잘 생각해도 돼요. 270도. 자, 그러면 이제 주워먹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4사분면의 각은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 커야죠. 그다음에 360도 곱하기 n에다가 360도 한 바퀴가 360도니까 요거보다 작아요. 이러면 이제 4분면, 이제 이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 표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다는 거죠. 뭐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각이 회전할 때에 회전에서 생긴 각의 4분면 위치를 가지고 쓸 때 요거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각으로 나타내면 되죠. 자,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일반 각의 표시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기도 해. 여기까지 캡처하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실은 이거를 자세히 아주 다양하게 얘기하려면 요 얘기만 해도 한 페이지만 해도 오늘 하루 모자릅니다. 조금 모자른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집중해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울게요. 자, 이제 오늘 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중학교를 벗어나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호도법이라고 하는 어떤 체계를 하나 배울 거야.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중학교 때까지 배운 그 각도 표시는 여기 붙어 있는 3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도란 개념은 뭐예요? 1도 크기가 한 어느 정도 되겠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수직으로 잘랐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몇 개로 쪼갤 거야? 90개로 쪼갰을 때가 1도죠. 그러니까 1도. 그럼 이제 이거는 각도법이라는 걸로 쟤랑 다른 체계야. 얘는 각도법이고 쟤는 호도법이에요. 어쨌든 각을 나타낸다는 거는 동일한데 저거 쓰려고 우리는 혼용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학년이 올라가서 배우게 되면 저쪽 위주로 쓸 겁니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그냥 어떤 숫자 개념이 아니야. 얘네가 360도, 1도라고 하는 게 숫자 개념처럼 읽으면 안 돼요. 이건 특정한 단위가 있는 개념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90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가 1도입니다. 그러면 1도를 다시 60개로 쪼개. 60개로 쪼개. 그래서 이걸 각도법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시계 개념이랑 똑같아요. 여기 1도고 이렇게 쓰면 1분이라고 읽어요. 1분. 1분은 뭐냐면 요 1도라는 각도를 다시 60개로 쪼개. 그 중에 하나. 그게 1분. 다시 이렇게 두 개를 찍으면 1초. 그러면 요 1분을 다시 60개로 쪼개.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그럼 사실은 1초라고 하는 건 눈으로 구분은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60분법이라는 건 하나의 각도를 60개로 쪼개서 계속 세부 단위를 만들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단위가 있는 상태라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단위가 있는 표현이야. 각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근데 이제 처음 배우게 할 때는 그게 쉬우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로 배운 거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얘는 숫자가 아니야. 숫자가 아니고 단위가 붙어 있으니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화하고 싶은 거야. 왜? 함수는 실수, 숫자를 다루는 과목이야. 함수는 숫자를 다루는 거라고, 실수들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각도를 가지고 함수 표현을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매칭이 안 돼요. 이 숫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건 이제 얘기하겠지만 각을 숫자로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의미가 각을 숫자로 쓰고 싶은 거다. 그러면 이제 이걸 숫자로 쓰고 싶으니까 약속을 하나 해줘야 돼. 정의가 필요해.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 정의, 호도법. 근데 표현은 그냥 그래요.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 자, 정의는 이렇습니다. 여기 원이 하나 있어요. 원에는 중심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의 크기를 나타내는 반지름이 있죠. 그 다음 원둘레, 원주가 있을 거고. 자, 그럼 생각해봐. 반지름이 커지면 원주 길이가 길어지나요? 반지름이 커지면 이 둘레 길이가 커지냐고? 당연히 커지죠. 원이 이따만 하면 원주가 이만하게 되고 반지름이 요만하면 원주 이만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커지면 원의 둘레 길이도 커집니다. 근데 그게 길이와 길이 사이이기 때문에 비례관계라고. 즉 반지름이 2배 커지면 이 원 둘레 길이도 2배 커지겠냐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삼각비라는 게 이거를 어떻게 쓰고 싶은 거냐면 여기 반지름의 크기가 R인 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시초선처럼 생각하고 회전을 시켰어.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하나 생겨서 요 각도가 세타라고 합시다. 중심각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 돌아간 만큼 요 자리하고 돌아간 위치가 여기니까 요 사이에 호의 길이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L이라고 쓸게요. 그럼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중심각이 2배 커지면 호의 길이도 2배 커진다. 그러니까 비율이 어차피 일정하단 말이에요. 2배 커지고 2배 커지면 비율로는 일정한 거죠. 그래서 이 각을 실수하는 방법이 호도법인데 걔는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이 돌아간 각도 세타를 이 반지름 길이하고 호의 길이의 비율로 약속을 할 겁니다. 그럼 얘도 길이고 얘도 길이니까 단위라는 게 사라지고 그냥 숫자로 딱 나오게 되겠죠. 길이분의 길이니까. 원래는 R 센티미터, L 센티미터. 근데 센티미터라는 기호 단위가 없어지고 그냥 R분의 L이라는 숫자화 시키는 거죠. 요게 바로 호도의 정의예요. 다시 한번 정의할게. 이 중심각의 크기를 반지름 길이 분의 호의 길이의 비율로 정할 것이다. 지금 하는 작업이 각을 실수로 바꾸는 호도법의 정해진 거야, 아예. 자, 요게 이제 호도의 정의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라고 하고 이건 숫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 내내 이렇게 배우다가 각도, 60분법으로 각도를 배우다가 호도로 나타내니까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거야. 호환이 안 돼서 그럼 이 각도하고 호도하고 이 관계가 좀 있으면 환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그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볼까요? 세타는 호도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각도가 아니라 숫자로 좀 쓴 거야. 자, 그러면 봐봐. 각도로 말해봐. 60번법으로 요렇게 한 바퀴 돌았어. 그럼 각도로는 몇 도야? 360도죠. 이 360도를 한번 표현해 볼게. 360도라는 각을 호도로 쓰게 되면 반지름 길이분의 회전한 호의 길이가 되니까 한 바퀴 원 둘레 길이랑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360도는 호도로 따지면 반지름 길이분의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그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파이 r 맞죠? 그렇게 되면 여기 약분돼 버리고 2파이란 숫자만 남겠죠. 이건 숫자 맞아요? 파이? 3.14 무리수, 실수. 그러니까 360도라는 각도를 호도로 얘기하면 2파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파이만큼이 호도로 2파이가 각도상으로는 360도를 나타내는 기준이에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이랑 호도랑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제 몇 개 특수한 거에 대해서는 역시 기억하셔야 돼. 자, 일단 한번 호도하고 60분법에 해당되는 거랑 호도하고를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저걸로 얘기해도 크기를 대충 짐작하셔야 돼. 요걸로 360도가 서연아 360도가 호도로는 얼마랑 똑같은 거라고? 각도로 60분법으로 360도는 네.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2파이 사실 여기는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건 차수가 없는 단위라서 사실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돼. 읽으면 만약에 이걸 읽으면 2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러면 돼요. 호도로 표시했다는 의미로 라디안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그냥 2파이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360도에 해당되는 게 호도로는 2파이 라디안이에요. 자, 그럼 내가 한번 이제 몇 개 물어볼 테니까 대답 좀 해봐. 자, 그럼 180도 각도는 호도로 파이 라디안 파이예요.
그러니까 180도를 숫자 3.14 삐리리로 쓰는 거야. 자, 또 자를게요. 그러면 90도는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2분의 파이가 90도만큼을 나타내는 호도예요. 그럼 45도는요? 4분의 파이예요. 4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30도는요? 얘의 3분의 1로 생각합니다. 이거 3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가 30도만큼. 또 6 보고 또 60도라고 하지 말고 곱해서 180 나오는 관계입니다. 곱해서 180 나오는 관계예요. 6분의 파입니다. 그러면 60도는 어떻게 될까요? 60도는 30도의 2배로 환산하면 되겠죠. 요거의 2배, 3분의 파이. 이게 이제 기본적인 60분법 각도 중에 환산할 수 있는 기준선입니다. 그럼 이걸 근거로 내가 말하는 각도를 한번 그럼 호도로 표시해 볼래? 도인부터 할까요? 120도요. 3분의 2 파이가 되죠. 이거 2배니까. 그렇죠? 135도요. 난 지금 특수각만 얘기할 거야. 135도요. 얘 3배라고 생각할 수 있죠. 4분의 3파입니다. 그러면 300도요. 그렇죠. 요거 5배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270도요. 2분의 3파이가 270도죠. 150도요. 6분의 5파이. 이제 6분의 5파이죠. 330도요. 그렇습니다. 6분의 11파이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이 각의 크기, 이게 더 우리 눈에는 이게 익숙한 거야. 여태까지 봤으니까. 이걸 보면 대충 상상이 되죠. 어느 정도 각도인지. 그렇지만 이제 호도를 가지고도 이거 180도, 이거 60도, 이거 30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계산해서 얼마가 아니라 이제는 얘랑 똑같은 기호로 약속하듯이. 아까 말했듯이 뭐였더라가 아니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예요. 애플이 사과고 사과가 애플이고. 그것처럼 이제 볼 수 있게 이 특수각들은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람.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일반각을 표시하기 위한, 즉 90도 넘어가는 각도들에 대해서도 역시 호도로. 그래도 중요한 거, 호도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각을 실수로 쓰기 위함이고, 그래서 함수 다룰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얘를 가지고 함수에다 쓰기는 단위가 안 맞습니다. 숫자가 아니라서. 얘는 숫자, 얘는 숫자가 아닌 단위가 있는 어떤 기호예요. 기호라는 거. 그래도 이제 혼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참고로 요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가 똑같게 될 때,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똑같게 될 때라는 건 호도로 1이라는 숫자가 될 때죠.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 대충 요거랑 길이가 약간 비슷하지. 그때가 1라디안, 1이라고 부르는 숫자는 1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요걸로 생각하면 약 한 57점 몇 도쯤 된대요. 60도가 좀 채 못 되는 길인가 봐. 자, 그래서 일단 호도를 정의하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이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율 관계가 중심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게 호도.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60분법 크기와 이 호도로 나타냈을 때를 혼돈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시라.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특수각을 한 번만 더 연습하고 다른 거 한번 해볼게. 아까 했던 표를 한 번만 더 그려보려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아까 그 표는 이제 중학교 때 다 외우고 요걸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에 대한 이 각의 그 삼각비를 써볼게. 호도로 하면 그냥 0. 여기가 6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럼 아까 이제 말했던 거를 사인 30도 이렇게 안 물어보고 내가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도로 말해볼 테니까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사인 0, 0. 서연이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탄젠트 6분의 파이. 아우 좋아요. 그리고 이 기본이 아까 돼서 이게 편한 거예요. 이거 갖고 여기서부터 삼각함수 이제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왜냐면 외울 게 좀 되니까.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사인 3분의 파이. 좋아요. 코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코사인 6분의 파이. 자, 코사인 0은 1.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탄젠트 0, 0. 탄젠트 4분의 파이 1. 탄젠트 3분의 파이 3. 사인 2분의 파이가 1.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탄젠트는 없다. 그죠? 자, 이제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각도로 안 물어보고 이제 호도로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처음에 좀 헷갈리니까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리지도 않을게요. 눈이 빠르죠? 이렇게. 자, 얘기할게. 그냥 아무거나 물어볼게. 사인 6분의 파이. 오, 좋았어.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좋아요. 그 정도면 지금 수준급이에요. 내가 보통 먼저 원하는 게 1초 안에만 대답해봐. 1초 안에만 대답해봐. 근데 딱 이거 처음에 딱 물어보면 전부 다 애들이 다 써놨나 봐. 하늘을 45도 오른쪽 위를 쳐다보더라고요. 사인 6분의 파이. 그렇게 하면서 쳐다보는데 여기 안 써있어 아무것도. 여기 쳐다보고 하지 말고. 탄젠트 3분의 파이. 네, 좋아요.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됐어요. 이제 이거 할 때 하면 이제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냐면 사인 3분의 파이 그러면 3분의 파이가 60도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인 3분의 파이 그냥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할 수 있게 봐주시고 됐죠?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공식 하나만 더 적고 나서 이제는 삼각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할 건데 일단 공식 하나만 더 적어줄게요. 이제 공식이란 건 별거 없고 얘네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의 호도로 이제 표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뿐이고 별거 없어. 이건 이제 학교에 시험에 하나씩 내니까 그냥 하는 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거 다 중학교 때 계산 다 했던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볼게요. 부채꼴 하나를 그려주겠습니다. 여기 세타고요. 자, 1번 이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 호의 길이는 그냥 저기 정의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L 구하고 싶으면 어떡할 거야? 양변에 R 곱하면 되죠. 그럼 L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죠. 다음 부채꼴 넓이요.
요 S는 2분의 1 반지름 길이의 제곱 곱하기 세타 또는 여기 그 R 세타가 2분의 1 하고 R 제곱 세타를 R 세타라고 써보면 이 R 세타가 호의 길이와 동일한 얘기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써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했던 거랑 이 공식이랑 비교를 할 거고 맞으면 이제 앞으로 이걸 사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학교 때 했던 거로 여기가 60도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4예요. 그럼 너네 중학교 때 방식으로 얘기해. 중학교 때 방식으로 이거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었나요? 중학교 때 방식으로. 호의 길이는 원 둘레의 일부분이죠. 이게 연장돼 있으면 원이 되는 거니까 그 개념으로 했던 게 중학교. 그러면 원 둘레가 2파이 r 반지름 요게 그거고 그거의 한 바퀴가 360도니까 360도 중에 60도만큼 비율로 이렇게 써가지고 요게 6분의 1 이렇게 되니까 6분의 8파이니까 3분의 4파이 이렇게 썼던 게 된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부채꼴 호의 길이는 반지름하고 중심각 이 중심각이 이제 호도에 대한 얘기야. 그럼 반지름이 4고 요게 호도로 얼마예요? 60도. 까먹었나요? 60도. 90도가 2분의 파이. 그럼 30도는 6분의 파이. 그럼 60도는 3분의 파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관하면 4 곱하기 3분의 파이니까 4분의 3 아니 4 곱하기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4파이냐 쓰면 되는 거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이 공식 안 해도 어차피 호도에 해당되는 이 개념이 들어가 있었어 이미. 근데 모르고 배운 거야 그냥. 자, 넓이도 한번 해볼까요? 넓이는 부채꼴 넓이는 원 넓이의 또 일부분이니까 파이 반지름 제곱 원 넓이의 360도분의 60도니까 6분의 1 이렇게 했겠지. 6분의 16이니까 3분의 8 파이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중학교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이걸로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은 똑같아요. 어차피 16 곱하기 중심각이 여기 얼마? 3분의 파이. 그래서 이거 약분되면 3분의 8파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식으로 호도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하는 거죠. 같은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한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타임 이제 거의 오늘 할 내용의 절반은 배운 것 같은데 이제 용어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는 삼각 함수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각도 확장을 좀 한 거고 그 다음에 함수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각을 숫자로 바꾸고 싶었는데 그런 방법을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시한다. 그래서 호도법이라고 배우고 그때 정의, 약속이니까 이거는 왜냐고 묻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요 크기를 반지름 길이 분의 호의 길이 비율로 약속을 한다. 그때 나온 이 숫자들이 이제 호도에 의한 각도 표시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360도부터 시작해서 환산하는 단위도 밝혀줬고 아직은 익숙지 않지만 0도, 30도, 45도, 60도 곱해서 180이야. 그 다음에 90도까지 호도로도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호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내용 중에 하나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계산하는데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호의 길이는 원 둘레의 길이의 일부분 개념 그 다음에 넓이는 원 넓이의 일부분 개념인데 이제는 그냥 중심각과 반지름 요거만 가지고 호의 길이나 넓이를 표시할 수 있다. 이제 이미 호도로 다 된 거죠. 이 안에 요 개념이 벌써 들어가 있던 거예요. 중학교 때는 갑자기 2파이r 이런 거를 얘기해 주지 않고 배운 거죠. 그렇게 따지면 니네 원뿔 부피 어떻게 계산하니? 원뿔 부피. 밑면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야.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로 배웠지. 그러면 파이 r 제곱에다가 높이 h 곱한 다음에 3분의 1.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렇게 배웠죠. 근데 그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는, 왜 3분의 1인지는 배운 적이 없지. 그것도 배워요. 나중에 이제 선택 과목이지만 안 할 수 있으면 심화미적분 쪽에 가면 적분을 이용해서 실제로 해보면 정확하게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거는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호도에 대한 얘기까지 진행했으니까 여기까지 잘 기억해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확장을 좀 해볼게요.